오늘 소개할 책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이 낯선 분들을 위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한마디로 가상세계라고 할 수 있죠.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1992년 SF소설 스노크래시라는 작품에서 작중인물들이 접속하는 가상세계의 이름으로 처음 등장을 하는데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오는 오아시스나 매트릭스 같은 가상현실 개념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30년이나 지난 지금 이제 와서 메타버스라는 말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돈 때문이죠. 메타버스가 인류가 개척해야 할 신대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1998년에 나온 리니지보다 그래픽이 구려 보이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시가총액 40조의 회사로 평가받고 많은 회사들이 앞다퉈 나도 메타버스 한다 라는 매투를 선언하고 있는 이유는 메타버스로 인해 새로운 돈줄, 아니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타이밍에 나온 메타버스라는 이 책은 와, 돈 냄새 잘 맡네 라는 평가와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메타버스 입문서와 같은 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책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교양서적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보니 메타버스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딱히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쁘게 말해 조금만 관심 있으면 인터넷에서 다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모아 엮어낸 메타버스 위키백과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이 영상에서 처음 들어봤다, 인터넷 뒤져가며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를 주스러 다니느니 깔끔하게 17,000원 딱 내고 잘 차려진 메타버스 한 상 든든히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 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턴 책에서 읽은 내용과 제가 별도로 인터넷 기사를 통해 찾은 몇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도록 할게요. 2020년에 일어난 일 중 우리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사건을 말해보라고 하면 99.9%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대답할 겁니다. 코로나가 퍼지면서 학생들은 학교에 못 가게 되었고 5명 이상 앉아 오손도손 식사도 못하게 된 데다 마스크를 쓴 사람보다 안 쓴 사람이 더 수상해 보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 모든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더 이상 물리적 공간에 함께 있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줌 같은 화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해 재택근무도 하고 학교 수업도 듣고 회의도 하는 언택트 문화 또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게 되었죠. 코로나 이전만 해도 언택트니 비대면이니 하는 말들은 금융권에서나 겨우 찾아볼 수 있는 말이었고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이나 회의를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팽배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1년이 지난 지금은 학교 수업은 물론 패션쇼도 비대면으로 하고 비대면 세미나에 비대면 관광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해보니까 되고 어떤 면에선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의 입에서는 앞으로의 채용제도나 업무 방식에 비대면 요소가 도입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비대면이나 언택트 문화가 단순히 코로나의 퇴치와 함께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런 인식의 변화는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디지털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지만 줌과 같은 화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해 봤다면 아직까지 심리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모니터에 가득 찬 내 얼굴을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쳐다보고 내가 강의나 발표를 하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 라면을 끓여 먹고 포르노를 보고 있다는 것은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니까요. 그런 와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직접 만나는 게 좋겠어. 그런데 직접 만나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못해. 만나지 않고 만날 순 없을까? 이런 고민으로 탄생한 것이 궤도타운입니다. 궤도타운은 2D 그래픽으로 표현된 가상의 공간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 즉 캐릭터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 가상현실 네트워킹 툴입니다. 나는 컴퓨터 앞에 가만히 앉아있지만 내 캐릭터가 사무실이나 강의실 등을 이동하며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처럼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며 소통할 수 있죠. 그런데 살면서 게임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이게 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를 움직여 사냥을 하고 파티를 맺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건 우리가 늘 게임을 통해 해오던 일이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내 방에 편하게 앉아서 로그인만 하면 서로 대면하지 않고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감정 표현이나 춤까지 출 수 있는 아바타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온라인 게임이라는 형태로 열려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물리적 공간에 함께 있지 못하게 되자 비대면 소통 방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수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이 좋은 걸 너네만 하고 있었어? 라며 디지털 공간
공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게임들이 다뤄왔던 가상세계들은 여가 시간에만 잠깐 접속해 휴식을 즐긴 후엔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휴게소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많은 업무들이 가상세계로 이동하게 되자 가상세계, 즉 메타버스는 휴식의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부동산 중개 어플 직방은 게더타운을 현실의 사무실을 대체하는 가상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했고, VR 기기를 활용한 스페이셜 서비스는 가상세계에서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인 제페토와 로블록스에서는 다른 게임과 같은 화려한 그래픽이나 박진감 넘치는 액션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를 통해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것이 그런 때깔보다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FPS 게임인 포트나이트가 메타버스 게임을 표방한 후로 게임 속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열거나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를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시도들을 하는 것을 보면 메타버스는 게임의 형태를 추구하기보단 아바타를 이용한 SNS가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 또한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는지 2014년 VR 기기 회사 오큘러스를 인수하고 얼마 전 VR 서비스 호라이즌을 출시했다고 하니 새벽에 호라이즌에 접속하면 눈물을 흘리며 감성 똥끌을 싸고 있는 수많은 아바타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은 메타버스를 주제로 하는 기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각종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2018년만 해도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다룬 기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이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메타버스에 대해 확실히 아는 사람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메타버스인지 명확하게 정의 내려줄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저자인 김상균 교수는 기술연구단체 ASF의 분류를 인용해 AR 기술이나 기존의 SNS도 메타버스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분류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물리적 지구에선 보잘것없는 인간이었던 호모 사피엔스가 가상세계에서는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호모 데우스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메타버스는 정말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인류가 새롭게 발견하는 신대륙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신대륙이 발견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신대륙을 향한 골드러시에서 조금이라도 내 몫을 챙겨갈 수가 있을까요? 김상균 교수의 메타버스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 속의 방이었습니다.